거의 무쏘가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독점한 시장에서 타스만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무쏘에게도 영향력이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타스만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타스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쌍용, 즉 KGM에서 무쏘라는 차량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포드의 레인저도 있기는 마련이지만 국내 차량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무쏘밖에 없었던 현실이기 때문에 거의 무쏘가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독점한 시장에서 타스만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무쏘에게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트림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X프로라는 등급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X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그니처 그래비티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이라고 했으며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직접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기아의 타스만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그리고 하이테크와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은 썬루프,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만 빠지고 나머지 4가지의 사양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픽업 트럭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기아 로고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화면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 손바닥을 올려놔서 보면은 손바닥 거의 2개 정도나 되는 사이즈의 기아 로고가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거대한 차량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포스감이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가 절감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나 크롬을 사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확실히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다른 기아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가로 형태를 지향하기보다는 세로 형태를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체에 비해서 조금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큰 차체만큼이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큰 사이즈를 지향을 해줬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넷 같은 경우에 굵은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이 차량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아쉬움은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의 타스만,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야, 정말 덩치 하나는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하고 있는 기아의 타스만입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10mm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휠베이스는 3270mm, 그리고 5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전면에서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측면에서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우선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옵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에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 카메라 렌즈를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더불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를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인치의 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X 프로라는 등급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18인치에서 17인치로 다운이 됩니다. 물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 멋있는 디자인을 소화를 해주고 있지만 사이즈는 안타깝게도 18인치가 아닌 17인치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고,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 이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의 원가 절감은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타스만 같은데요, 일단은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지상고의 높이가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서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시기에는 성인 남성인 제가 타기에도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나온 차량이라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 액세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 버튼이 아닌 터치 타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물론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열에만 존재하지 2열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일반적인 도심 주행뿐만이 아니라 산악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가게끔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휠하우스 공간마저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도로는 다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후면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기아 로고가 굉장히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면에 들어가는 기아 로고는 전면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쉽게도 헤드라이트도 작았었는데 이 리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손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400kg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정 가운데는 타스만의 레터링,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4X라고 되어 있는데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무조건 4륜 구동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륜이냐 아니면 4륜 구동이냐를 각각 트림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4륜까지는 필요 없다, 혹은 나는 4륜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의견이 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가 뒷부분에 3개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이게 대세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좌측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의 이제 후면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터 미러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트렁크 여실 때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을 안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뭐 전동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바라진 않았고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캐노피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만약에 캐노피를 좀 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힘으로 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빨간 레버가 있는데 이 빨간 레버를 한쪽이 아닌 양쪽에 있는 레버를 동시에 당기신 다음에 밀어 주셔야지만 열린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되는데, 촬영을 하기 전에 락을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밀면은 밀립니다. 하지만 이 캐노피가 끝까지 와서 이 락이 걸리는 경우에는 따로 빨간색 레버를 당겨 주셔야지만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캐노피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트렁크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픽업 트럭이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분명히 강하게 드는 차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스만은 그러한 역사나 상식의 틀을 가볍게 깨는 차종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딱 겉으로 봤었을 때는 투박하고 그 다음에 옵션이 많이 없는 그런 좀 와일드한 면이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타스만은 물론 등급과 옵션을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한 안락함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좌측 같은 경우 도어 쪽을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도 2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핸들 열선 뿐만이 아니라 열선 시트와 더불어 통풍 시트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본 스피커에서 옵션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하만 카돈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픽업 트럭의 하만 카돈 솔직히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타스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탑승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실내로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놀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핸들 좌측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동 거는 버튼과 더불어 기어 변경 버튼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지금처럼 칼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동 거는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뭐가 특이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보여줬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기아 자동차의 타스만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계기판과 더불어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졌으면 약간의 커브드 느낌까지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아의 타스만인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다는 점이 꽤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좋은데 제가 기존에 영상 리뷰를 많이 했었을 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있고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의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디테일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박스도 당연히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 위쪽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별도의 수납력을 자랑을 해주고 있으며 컵홀더도 굉장히 시원하고 널찍하게 잘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납 공간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뛰어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수납 공간을 따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센터 콘솔이 되는데요. 센터 콘솔이 넓은 것도 그렇지만 깊지도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딱 성인 남성 제 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냥 딱 한 손목까지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작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기대가 커서 실망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기아의 타스만인데요. 자, 그리고 타스만 같은 경우 2륜 구동이 아니라 4륜 구동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옵션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H, 4A, 4H와 4L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H 같은 경우에는 2륜 구동을 담당을 하고요. 4A는 4륜, 상시 4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H와 4L 같은 경우에는 4륜이기는 하지만 속도에 따른 4륜 구동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H 같은 경우에는 구동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험로를 주행을 하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4L 같은 경우에는 차량 시스템이 주행 상태를 판단해서 알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최적화로 된 세팅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타스만의 2열인데요. 사실 타스만의 2열은 크게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딱 봤었을 때 헤드룸이 굉장히 넓고요. 하지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장 길이가 5,400m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있다 보니까 2열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물론 1열 시트를 얼만큼 이제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그룸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딱 그냥 엄청나게 넓은 정도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창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썬블라인드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원래는 썬루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옵션 추가에 따라서 썬루프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는 그냥 투존으로 되어 있으면 뒷부분에는 뭐 C거잭이나 C타입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자랑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외로 ISO 픽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타스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장기 렌트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렌트만 안 되는 것 뿐이지 현금이나 할부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